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8월 18일 오늘 일요일 지금 12시를 넘어선 57분입니다. 지금 아기를 재우고 아내도 아마 자고 있을 텐데 조용히 거실에 혼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펩트론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죠. 오늘 큼지막한 뉴스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이 펩트론이 유상증자 1200억 원 발표를 했습니다. 3자 배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권주 일반 공모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왔고 이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는 완벽한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들어보면. 이따가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 금요일 시외 하한가 마이너스 10%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들어가시는 상황인데 종토방 잠깐 들어갔더니 뭐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고 앞으로 펩트론을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증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펩트론이 12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이다. 그러니까 3자 배정은 아닌 거예요. 주주 배정 유증으로 약 한 13% 정도 되는 비율로 이 유증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이 650억 원이고요. 운영 자금이 550억 원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기발행 주식 총수의 12.78%에 해당되는 주식이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뭐 증권사가 어딘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이따가 보시면 얘네들이 받아간 수수료가 18%라는 이 비율이 나오는데 엄청난 비율이죠. 얘네 정말 이런 장사를 잘하는 애들인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유증 예정 발행가가 45,450원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58,000원이었네요. 예, 58,000원이었는데 유증 예정 발행가가 45,450원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로 상당히 할인폭이 좀 큰 편인 거죠.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3일이고요. 신주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12주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 실권주죠. 그러니까 지금 펩트론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유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실권주라고 해서 그 주식이 나오잖아요. 이걸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제 유증이 진행이 되는데 청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실권주들이 미청약 되는 경우에 대표 주관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붙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 금액의 18%를 추가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펩트론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펩트론이 내는 거라 뭐 나는 신경 안 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남의 회사입니까? 내 회사인데 내 회사에서 증권사에 이 18%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주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실권주 인수 수익 확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외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도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사들은 증권사들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이 실권주들 청약이 되지 않은 주식수를 인수를 하게 되면 18% 수수료도 먹을 뿐더러 45,450원에 얘네는 떠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떠오는 시점 자체가 주가가 떨어진다는 가정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떠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차라리 좀 낫는데 다른 뉴스에서 보면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옵니다. 최대 주주 블록딜 예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블록딜을 예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내용 그대로죠. 시설 자금 65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 약 한 550억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대표이사가 이분이죠. 최호일, 최대 주주인 최호일 대표. 이분이 원래 이 유증으로 배정받은 물량은 21만 5,007주예요. 근데 여기에 50%만 청약한다라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최호일 대표가 청약하지 않는 나머지 50%는 실권주로 나오겠죠. 이거는 일반 주주들이 청약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사가 증권사가 수수료 18%를 받는 조건으로 청약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의 대표이사 최호일 대표의 지분율은 50%만 떠오게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지금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8.37%에서 6.87로 최대주주 지분이 떨어집니다. 이런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경영권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는 안 좋은 악재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악재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죠. 자, 더욱이 최호일 대표는 신주 배정 기준일 이후 상장 거래 전에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을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주를 블록딜로 매각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팔겠다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시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죠. 시외 하한가 깔끔하게 마이너스 10% 떨어졌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 하락한 금액을 고려를 하면 지금 52,200원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월요일에 더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유증 가격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다가 만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타이밍이 안 맞은 분들은 이 유증 발표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로 악재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깠으니까 좀 발전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죠. 첫 번째로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 영상도 만들지만 예전에 우리가 2023년 8월 19일쯤이었나요? 정확히 한 1년 정도 전에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에서 이걸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인데 그때 정기영님께서 요거를 브리핑하신 자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막도 넣었고 이미지도 깔끔하게 좀 넣었으니까 지금부터 정기영님께서 펩트론에 대해서 브리핑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들으시면 다시는 펩트론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깔끔한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고 이후에 우리 대응 전략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들 알고 계시듯이 글로벌 제약회사 시총 1위가 일라일릴리고 3위가 노보노디스크 모두 다 당뇨 비만 회사들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가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서 해피드럭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국내 요것과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펩트론이라는 회사입니다. 방광기라 그래서 그게 약효를 지속하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이 주 1회 기술이거든요. 한 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효과를 보려면. 근데 요 회사의 기술이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약효가 지속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될 거를 그쵸? 한 달에 한 번으로.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약물에 생분해성 고분자를 그 약물 안에다 넣어서 캡슐처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초음파 노즐을 통해서 이걸 싹 뿌려주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고. 우리 그 장까지 살아간다 그거 있죠. 네. 그런 개념이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막을 씌워줘서 네네. 그게 보호가 되고 주사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가면 그 막 때문에 요 막이 천천히 녹으면서 요 약물이 천천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요걸 저 초음파를 통해서 되게 고르게 입혀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절대로 한꺼번에 쑥 그 약효가 발현이 되거나 이러지 않게 골고루 분사되게 하고 장기간 분사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외국의 유명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특허 만료가 되면서 요 기술을 다시 입혀서 다시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가 감소나 복자약에 대한 위험 감소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GLP-1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요게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서 일단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쓰일 수 있고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해서 음식량을 줄이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이 대부분 방광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요거를 길게 하는 지속형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거고 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속형 시간도 우리가 늘려줄 수 있지만 아까 되게 밀입자로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 스마트 대포 기술로.
그래서 되게 얇은 바늘로 투여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자 사용에 있어서 편의성을 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성 관련돼서도 준비가 돼 있는 게 2018년 오송의 바이오파크를 만들어서 이미 요걸 만들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200억 규모로 26년까지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 예정이고요. 그 4번의 노보노디스크와의 진행 가지고 추측이긴 합니다만 거의 노보노디스크가 맞는 것 같고, 노보노디스크랑 이미 어느 정도의 계약이 진행돼서 텀시트를 받았다는 것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텀시트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 검증이 거의 끝나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의미고요. 아마도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분명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보시면 그 국내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한 수출 계약한 회사들과 펩트론을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 나올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이 정도 규모고 노보노디스크랑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도 1조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우리 정경님 브리핑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여기다 첨언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그대로고,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JP 모건 헬스케어 참석했던 펩트론이 지속형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딜 임박했나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정경님 브리핑에서도 들었지만 그 텀시시라고 했었던 그 용어가 나오면서 글로벌 빅파마, 아마 노보노디스크다라고 아마 예상을 하셨는데, 노보노디스크일지 아니면 일라이 릴리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제약사 시총 1위, 3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조 단위의 매출이 수주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형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빠졌던 주가도 한 방에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형 호재인데, 저 뉴스 자체도 사실 2년 전부터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로 희망회로를 굳이 지금 구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뉴스를 한번 보면요, 비만 치료제 제품군이 제형이라고 하나요? 이 펩트론 PT를 쓰는 것 같아요. PT403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PT404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텀시트 관련된 거는 요거고요. PT403. 여기에는 PT404가 이제 에로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PT404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PT404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인데, 이 제파운드의 주성분인 터제파 타이드를 활용한 일종의 바이오베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오베터 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이게 원주인이 원래 미국의 머크사잖아요. 알테오젠이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요거를 피하 주사제 형태의 바이오베터로 개발을 해서 지금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원리로 펩트론도 이 제파운드는 일라이 릴리의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죠. 여기에 주성분인 터제파 타이드를 활용한 바이오베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PT404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설명해도 이 바이오가 참 헷갈린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해서 PT404, 403으로 대형 빅파마들과 여러 가지 지금 계약 관계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확실히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 제파운드와 위고비죠. 그 위고비 관련된 PT403 텀시트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수주가 터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조단이에요. 그래서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엄청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뉴스에 나와요. 네, 여기서도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죠. 해당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딜과 관련해 업프론트가 500억 원 이상, 전체 계약 규모는 2, 3조 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 접하시면 1조, 2조 이런 게 우습게 나와서 조 단위가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펩트론의 실적을 좀 보면요, 자 지금 보이십니까? 연매출 66억, 33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영업 이익은 적자죠. 매출만 봐도 지금 10억이 안 나와요. 분기 매출이 5억, 8억, 연매출로 해도 33억 이렇게 나오는데 1조, 2조, 3조 이런 수주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증의 악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오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 주주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죠. 저 같아도 사실 이거 사고 싶은 종목인데 떨어지면 사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체결이 되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로열티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욱 크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하죠. 업계에 따르면 펩트론의 현재 PT404 생산 능력은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어제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12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23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런 내용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증이 너무 이렇게 생뚱맞은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명분은 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최대 주주가 뭐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신 있으면 자기가 블록딜을 왜 팝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이해는 하면서도 좀 아쉽고 기존 주주 입장에선 쓰라리다.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겠죠. 그 사람들은 뭐 땡큐를 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이 아픈 상황이다. 다시 뉴스로 들어오면 생산 시설을 증축하거나 글로벌 제약사로 생산 기술 이전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죠. 엄청나게 상승을 가져갔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21,700원에서 87,900원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3개월 동안 4배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이 최근에 있었는데 조정을 가져가는가 싶고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는가 싶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안 좋죠. 네, 이날 장중에 7.2% 빠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외 하한가를 10% 맞은 거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장 시작할 때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유증 가격이 45,000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 가격대 밑으로는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월요일 당장 뭐 여기까지 빠질 일은 없겠지만 단기간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하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증 가격이 여기고 그때 우리가 폭락했을 때도 요 시점에서 강하게 올렸던 이런 전례를 봤을 때는 저는 여기까지는 좀 열려 있는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급하게 매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하게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올 일은 뭐 어떤 수주에 대한 내용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정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대장주임은 분명해요. 펩트론이 뭐 여러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들도 있고 라파스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펩트론이 대장주임은 분명합니다.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도 이 펩트론이 대장주다라고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릴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줄줄이 계속 흐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뒤에 기회로 생각하신 분들이 유입세가 충분히 물량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유증에 대한 충분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뒤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펩트론의 수급 주체를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만 좀 억울하죠. 이런 상황에 개인이 또 물려있는 상황인데 네, 월요일에 한번 또 볼게요. 월요일에 보고 제가 유의미한 또 뉴스나 상황이 포착이 되면 간단하게 좀 대응 전략 영상 같은 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제이 옆으로 가서 좀 자야 되기 때문에 언제 깰지 몰라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편안히 잘 주무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정기영님의 브리핑이 좋았다 하시면, 정기영님은 유튜브 안 하시니까 대신에 제 유튜브 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식은 쉽게 그런 재밌는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저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다 라는 마인드로 오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응원하면서 이따 교회 가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